자, 우리 센여고 학생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제 3강입니다. 자, 내신 프린트 일단은 학교 선생님 필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표현들이라든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그래서 객관식 선지를 딱 봤을 때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 썼을 때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출제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시조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 개념은 다 배웠으니까 그 내용은 제외하고, 여기다가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초려상간이라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핵심 소재이긴 하거든. 자, 그럼 봐봐. 내가 10년을 뭔가를 해가지고 초려, 풀로 만든 세 칸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그만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소박함이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소박함을 가지고 만족을 하게 되면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했지? 안분지족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초려상간 세 칸을 지어냈는데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을 주고,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을 주고. 그럼 봐. 여기 들어가는 게 내가 들어가고, 첫 번째 달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 바람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집 지어서 그나마도 전부 다 뭐 준 거야? 자연들을 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준 건 뭐야? 자연 친화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집 안에 자연물을 들였다. 근데 집 안에 들이는 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는 의인법 되겠죠. 의인법이 사람이 아닌 걸 사람 속성을 부여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여기서는 얘는 뭐도 되는 거야? 화리법도 되는 거죠. 화리법은 무생물을 생물에 빗댄 건데 인간은 생물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강사는 드릴 수 없으니까 둘러두고 보겠다라는 거, 그만큼 더더욱 자연친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서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셨을 것 같고, 그 내용 바탕으로 추가로 정리를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할게, 얘들아. 선생님께서 이 두 번째를 자연친화라고 하기보다는 물화일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자연친화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야, 얘들아. 자, 일단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을 볼 때 마이너스의 감정이 있고 플러스의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딱 중립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감정 상태를 관조적이다라고 하죠. 또는 담담하다라고 표현을 해. 0에 가까울수록.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쯤 있다라 그러면 마음이 가까워진 거잖아.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친근하다라고도 표현을 해. 그럼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니까 당연히 자연친화는 돼야 되는데, 나중에 자연과 내가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자연친화와 여기 있는 자연친화가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이 종장에 있는 자연친화는 뭐냐면 우리 집안에 들인 건 아니잖아. 근데 얘네는 우리 집안에 들였잖아. 그러니까 훨씬 거리가 가깝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지금 여기 중장에 있는 자연과 종장에 있는 자연을 보자면, 화자는 중장에 있는 자연인 달, 그 다음에 바람, 얘네랑 한 집에서 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강사는 둘러둘 데 없으니 이렇게 병풍처럼 막 놔두고 밖에 외부에다 놔두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는 굳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얘네는 나랑 살고 있는 집 내부에 있고 외부에 있죠. 그렇다고 내가 멀리 하는 건 아니야. 둘 다 친근감을 느끼는 자연 친한 거는 맞아. 하지만 완전히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것들이 좀 더 가깝다고 보셔서 그걸 물화일체라고 표현을 하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왜 구분이 됐는지 제가 좀 의아했는데, 아까 내신 필기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께서는 여기는 물화일체라고 쓰셨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엄밀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엄밀해져 버리면 수능에서는 오류가 될 수가 있어. 수능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내신에서는 학교 필기를 열심히 외운 친구들을 좀 더 베네핏을 줘야 되니까 여러분 내신 필기 기준으로 정리하시면은 이 정도 딱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영상 끄겠습니다. 네, 제막매가입니다. 이제 제막매가는 19체 한가기도 하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항상 뭐냐면 죽음의 상황을 보자고. 내용으로 봤을 때, 자, 내용으로 봤을 때 상황은 뭐다? 죽음이다. 자, 근데 죽음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자, 그럼 봐.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렸다는 거는 죽고 사는 길이 있는데 머뭇거렸다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이야 후야? 딱 끊어보잖아요. 사실 여기까지는 죽기 전이라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 좀 더 뭐야? 직전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 죽기 직전에 머뭇거리는 상황 말 그대로. 사람이 이제 막 죽을 듯 말 듯한 그 상황인 거야. 자, 나는 간다도 나는 못 부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했잖아. 봐봐. 나는 간다, 는이잖아. 그러면 주어 서술어 문장 구조를 잡아보자, 얘들아. 나는 간다, 는이야. 그럼 나는 간다잖아.
그럼 여기 나는 간다는 죽었을 때 가는 거잖아. 근데 그 말을 못했다는 거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나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누이라는 거죠. 맞니? 이 괄호 아니면 누이라고 쓰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시적 화자, 그러니까 1인칭이잖아. 지금 나라는 거는. 근데 여기 있는 1인칭은 시적 화자 1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시적 화자 1인칭이 아니고 누이의 1인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이는 실제로 이 대사를 하진 않았고, 그래서 이거 좀 엄밀하게 짚어보셨던 것 같아요. 어찌 갑니까? 라고 했고, 여기는 당연히 갔죠 이미. 하지만 갑니까? 라고 어조를 바꿔서 물음의 형식으로 했으니까 그걸 서리법이라고 한다. 우리는 배우셨죠. 계속 볼게요. 어느 가을 이름 바람. 갑자기 바람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자 원인이 되죠. 자, 원인은 앞으로 제가 영어 cause C를 쓸게요. 원인이 바람이 돼서 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과죠. 자, 그럼 봐봐. 원인 때문에 결과, in effect 결과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야? 그렇죠. 여기는 죽음의 이유 정도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죽음의 원인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봐봐. 여기저기에 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잖아. 이렇게 나무가 쭉 있었을 거고 막 잎이 이렇게 달렸을 텐데 여기서 잎이 막 여기저기 어디로 간지 모르고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죽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진 잎은 죽음의 이유 때문에 죽음의 상황이 벌어진 거야.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한 가지에서 났잖아요 라는 거야. 한 가지에서 났다? 아, 부모는 누이나 나나 하나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는 같은 부모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은 같았지만, 시작은 같은 부모인데 가는 곳은 모르는구나 라고 어디에 비유한 거야? 죽음을 이렇게 가을바람에 떨어진 잎으로 비유해놨죠. 그래서 원관념은 죽음이고요. 보조관념은 여기저기 떨어진 잎인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원관념을 바탕으로 보조관념에 빗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유라고 하죠. 자, 하나 더. 이렇게 비유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는 관념이라고 쓰시고 추상이라고 쓰시고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형상화라고 한다.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형상화라고 한다. 두 번째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개념은 뭐다? 죽음을 잎이 떨어지는 것으로 형상화했다, 구체화했다, 뭐 표현했다,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는 바람이니까 바람은 시각적이 아니라면 그건 뭐 촉각적으로 표현했다, 다양한 심상 같은 것까지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까지 좀 짚어보시고, 자, 그럼 봐봐. 누이가 죽은 상황을 비유해서 딱 다시 한번 확 들어왔겠지. 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라고 감탄했겠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뭐라 그러니? 미타철에서 만날 나. 봐봐. 만날이잖아.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죠. 그럼 미래의 나를 만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괴롭죠, 죽음 때문에. 누이의 죽음, 너무나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지. 그럼 해법은 뭐였던 거야? 그 시절에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 사후세계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한 거야. 그 미타철은 사후세계이자 또 이상세계이자 여기서는 죽은 누이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겠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나와 여기나를 괄호를 쳐주셨다는 건 이건 내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나는 뭐야? 누이죠. 여기나는 뭐야? 시적 화자죠.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지금 나는 간다라는 죽는 누이니까. 근데 여기에 나는 말 그대로 만날 나, 미래에 만날 나니까 내가 내 얘기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돛 닦아 기다리겠다? 그냥 만날 수는 없죠. 왜?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불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우리가 현세를 열심히 살아야 내세가 있는 거니까 그 의미까지도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살겠다, 현생을 제대로 살겠다, 이 얘기로 보이고 여기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것 같다. 죽음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왜? 죽은 상황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으니 그래, 우리 사후세계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현생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현생에 다시 집중하는 그런 종교적인 아이디어로 현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죽음을 이렇게 극복해봐야지 라고 했다라고 해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막매가 해석은 뭐 이미 제가 몇 번 했었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신 출제 포인트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타찰이라는 게 불교적으로 이상세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땅, 올바른 땅. 이유는 왜 그래? 불교가 어디서 왔으니까? 서쪽에서 왔으니까 해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 여기를 세속이 아닌 뭐라고 해? 탈속이라고도 하고, 이상세계로도 한다, 뭐 극락이라고도 표현한다, 뭐 사후세계라고도 표현한다 등등으로 그 시절에 세계관은 정리가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감탄사는 우리 꼭 뭐라고 썼어요?
19채 향가의 낙구인데 이 19채 향가의 낙구가 왜 중요하니? 이게 나중에 시조의 종장 첫 삼음절로 오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 정도까지 해놓으시면 뭐 더 이상 출제될 건 없을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써드렸냐? 이것 때문에 써드린 거야. 이게 얘는 향가니까 거의 한 600년? 한 400, 그러니까 BC 400에서 BC야, AD네. 그 기원 후 4세기, 5세기, 6세기 정도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얘는 조선시대니까 거의 1000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1000년 정도 차이에 뭐가? 향가의 낙구가. 그 1000년 정도 차이에 얘가 뭐가? 시조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원래 얘는 감탄사로 나타났어요. 나중에는 감탄사 이외에도 나타났지만 그러면 이제 이 흔적이 뭔지 봤더니 19채 향가의 낙구였던 거지. 감탄사로 나타났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감탄사로 나타났으니까. 됐니? 그러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을 거거든. 그럼 찾아 썼으니까 뭘 내겠어? 강사는이었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탄사는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괄호 2번의 정답이 여기 나와 있는 강산은이.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강산은과 향가의 낙구인 아가 같은 기능을 한다.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얘도 지금 3단 구성이잖아. 초장, 중장, 종장. 19채 향가도 3단 구성이에요. 기, 서, 결. 그래서 4개, 4개, 2개 해서. 두 번째는 뭐냐? 4개, 4개, 2개인데 이게 초장, 중장, 종장 구조로 왔다. 그래서 아마 형식적 공통점, 특징을 살펴보라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제 내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용이야. 근데 구성은 뭐냐면 표현법을 얘기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었던 낙구라든지, 뭐 19채니까 10줄이라든지, 4개, 4개, 2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식 또는 구성이라고 하니까 구분을 하시고, 이게 이제 수업을 쭉 들으시면 나중에 차차 잡히실 건데, 오늘 일단 이거 가지고 정리하시고, 이게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2번, 3번 또 백지복습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